공모주 귀찮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올해 밥값 5끼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호입니다. 이번 공모주 영상부터는 개별 한 종목을 다루진 않고 매월 중순 이전, 중순 이후 이렇게 두 번을 나눠가지고 각각 일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3월 16일부터 3월 말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주 5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5개의 공모주를 대응하는데 각각 최소 수량인 10주 청약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2만 2천원만 있으면 이 5개의 공모주 모두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22만 2천원을 가지고 청약에 들어갔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 평균적으로 50%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5만 5천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요. 5만 5천원이면은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충당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공모주 귀찮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올해 밥값 5끼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5개 종목명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이언트 스텝, 제노코, 엔시스, 해성TPC, 아무센스 이렇게 5개의 공모주가 있습니다. 규모로 보게 되면 아무센스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나서 엔시스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3종목은 100억 정도대라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아무센스랑 엔시스는 최소 수량만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이 공모 청약일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일정 순대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이랑 제노코가 3월 16일에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에 환불이 이뤄지고요. 그리고 엔시스랑 해성TPC가 3월 23일에 공모 청약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센스가 3월 말일, 3월 31일에 공모 청약이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각각 공모주별로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희망가 밴드라고 해서 하단부터 상단이 제시가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동성이 매우 시장에 풍부하기 때문에 하단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공모희망가 상단에 전부 다 공모가가 확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상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종목별로 공모희망가 밴드를 살펴보게 되면 상단만 말씀드릴게요. 자이언트 스텝이 11,000원, 제노코가 33,000원, 엔시스가 16,500원, 해성TPC가 11,500원, 그리고 아무센스가 16,500원입니다. 그래서 각각 10주씩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이언트 스텝을 보게 되면 공모희망가 상단이 11,000원이니까 11,000원 곱하기 10주를 하고요. 거기에 증거금은 50%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0.5를 해주면 자이언트 스텝 55,000원이 필요할 거고요.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16만 5천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두 개 금액 더해주면 22만원이 돼요. 그럼 일단 22만원에서 자이언트 스텝 2주 정도 받고 제노코 한 주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환불일인 3월 18일에 각각 33,000원, 10만 5천원 환불이 되면서 13만 8천원 정도의 현금이 바로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 23일 엔시스랑 해성TPC 청약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엔시스 10주 들어가면 82,500원, 해성TPC 10주 들어가면 57,500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14만원이 필요해요. 14만원을 가지고 엔시스랑 해성TPC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자금은 환불이 25일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또 환불된 자금으로 아무센스에 들어가면 되고요. 아무센스 16,500원이기 때문에 엔시스랑 똑같은 82,500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건 어차피 환불된 자금을 통해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은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유동성, 스케줄은 다 확인했고요. 결국에 공모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공모가가 싼지 비싼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됐는지를 꼭 보셔야겠죠. 그래서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마음 편하게 공모주 청약을 들어갈 수 있고, 좀 비싼데 싶으면 공모주를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모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첫날, 상장 첫날 매도를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인 퍼가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보기에 앞서서 장외 매수 호가, 그러니까 상장이 되기 전에 장외에서 얼마 정도에 거래됐는지를 보게 되면 공모주가 상장하는 첫날 그 거래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겠다, 또 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은 38 커뮤니케이션 장외 매수호가 기준으로 15,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노컨은 6만원, 엔시스는 3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 세 개 기업은 전부 다 공모임만가 상단 가격이 가장 최근에 장외에서 거래된 가격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모주가 상장하고 그 상장 첫날 거래되는 가격이 좀 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반면 해성 TPC라던가 아모센스는 공모희망가 밴드 상단이 각각 11,500원, 16,500원인데 이 장외에서 거래된 매수호가 기준으로 만원, 7,500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모센스가 왜 이렇게 낮게 거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번 피드백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은 최근에 장외에서 거래된 가격보다 공모희망가 밴드 상단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된 이 공모가가 공모희망가 밴드 상단에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좀 가격이 첫날 상장했을 때 지지부진할 수 있겠는데, 이런 우려는 해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 해서 비교를 한번 끝내보고 그러면 각각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펄을 볼 때는 이 산업의 성장성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싼지 비싼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얘네들은 광고 컨텐츠 쪽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일반 컨텐츠가 아니라 VFX라고 해서 비주얼 이펙트,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CG가 전부 다 이 VFX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광고 컨텐츠, 그리고 리얼타임 실가면 컨텐츠라고 해서 AR, VR 관련해서 이제 광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다 이쪽 사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많이 최근에 핫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네이버가 8.9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네이버가 투자한 기업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업의 성장성이라던가 얘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 뒤에 펄을 보게 되면 22.86 정도 되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산업 성장성만 그냥 생각했을 때는 22.86이면 매우 낮은 것 같은데 되게 안 높네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유일하게 흠이라고 하자면 2023년도 실적을 추측을 하고요. 그 예상된 2023년도 실적을 현가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큰 건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아쉽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의 성장성이라던가 네이버가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이쪽 그 소재를 보게 되면 공모 첫날 거래되는 가격은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제노코를 보게 되면 제노코는 위성 통신 부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하나시스템 등이 주요 고객이라고 합니다. 매출은 잘 찍히고 있어서 얘는 2021년도 실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펀은 이 시점 4사기 때문에 최근에 스타링크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이 스페이스 X에서 올해까지 12,000개의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려가지고 초지구, 범지구적인 인터넷 구축망을 세팅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개수의 위성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위성 통신 부품이면 또 스타링크 프로젝트랑도 연계가 돼 있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나사에 납품을 하는 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처럼 제노코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소재는 핫한 소재다 보니까 공모가 첫날, 공모하고 상장 첫날에 거래되는 가격은 한번 좀 강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역시나 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 머신비전 검사 장비랑 태양전지 셀과 그 모듈을 제조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성장성은 첫인상으로만 봤을 때는 좋다 이렇게 봐지고요. 펄을 봤을 때는 27.40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장성 고려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 물량을 구주 매출로 진행하고요. 대략적으로 총 공모 규모의 29.1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주를 모집하면 신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성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구주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조금 플러스 요소는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불가피하게 구주 매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대 주주가 너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구주 매출로 진행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성 TPC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랑 에스컬레이터 쪽 승강기용 감속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개 기업보다는 그 시장의 성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펄을 보게 되면 18.50으로 다른 앞에 그 세 개의 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와서 밸류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나 2020년도 실적을 가져왔을 때보다 그 실적 밸류에이션을 한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다, 이렇게 우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아모텍 지금 상장사죠. 아모텍 지분의 구주 매출이 일단은 대략적으로 20%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아모텍 그래도 관계회사다 이 점이 그냥 일반 김아무개, 이아무개일 때보다는 괜찮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되면 무선 충전에 필요한 소재랑 전장 쪽 모듈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소재는 확실히 장비나 부품보다는 요구하는 기술력이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재 기업인 것 치고는 상담 밸류가 15.5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동사 또한 현재 지금 당장 찍히고 있는 실적이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2023년도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 첫날 거래되는 가격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유통 주식 비율도 보셔야 되는데, 이 5개 공모주 차례대로 보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이 30.86%, 제노코는 첫날 37.78% 정도가 유통주식 비율인데 1개월만 지나면 55%라서 매우 그 매물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시스는 29.21%, 해성TPC 21.60%, 아무센스가 32.53%라서 40%가 넘어가는, 50%에 육박하는 그 매물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수준의 공모주는 3월 후반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3월 중순 이후 공모주 5개 일정이랑 각각의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사업과 비교했을 때 퍼가 어느 정도고 그 퍼가 비싼지 싼지 그냥 제 첫인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냥 바깥 버는 정도로만 활용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통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고 그 배정된 물량을 상장 첫날 무조건 매도를 함으로써 바깥 정도만 버는, 딱 그 정도의 필요한 깊이의 분석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타 제 풀에다가 담아가지고 매우 깊이 있는 종목 분석을 진행한 게 아니라 매우 간단하게 첫인상만 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밥값은 공모주로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꼭 챙기셔가지고 5끼 공짜로 맛있는 점심 또는 맛있는 저녁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4월 중순 이전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모주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얼마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다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럼 성투하시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건강한 투자하세요.